는 10개밖에 안 되니까 분모가 되게 조금이지. 그러니까 전체 값은 커지네요. 즉 실내 구간이 길어지는 거야. 이 10개짜리 표본 가지고 만들어진 긴 실내 구간은 우리한테 좋아 나빠? 나빠요. 하지만 어떤 미친 사장이 나는 10,000개의 정보를 연구해 볼까 이래서 10,000개의 표본을 꺼내 가지고 만들었어. 10,000개의 표본을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커지지? 분모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전체 값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작아진다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그 작아진 실내 구간, 예를 들면 3000시간과 3050시간 사이의 실내 구간의 길이가 존재합니다 라고 하면 그 정보는 우리가 믿을 만한 정보가 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짧을수록 좋아요. 95%의 똑같은 확률인데 누구는요 실내 구간이요 뭐 3시간부터 10,000시간까지로 여기에 있을 거예요. 95%의 똑같은 신뢰도를 가졌는데 누구는요 1000시간, 누구는 뭐 999시간부터 1000시간 사이에 평균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똑같은 신뢰도 하에서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을수록 좋아. 근데 실내 구간의 길이를 짧게 하려면 뭔 짓을 해야 된다? 표본을 늘려야 돼요. 표본을 늘린다라는 문제는 어떤 문제야? 비용의 문제야. 돈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요 이렇게 적어놓고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짧을수록 좋다. 짧게 하려면 n의 크기를 크게 하면 된다. 짧을수록 좋다. 짧게 하려면 n의 크기를 크게 하면 된다. 즉 좋긴 좋은데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짧을수록 좋다. 짧게 하려면 n의 크기를 크게 하면 된다. 즉 좋긴 좋은데 돈이 많이 든다. 짧을수록 좋다. 짧게 하려면 n의 크기를 크게 하면 된다. 즉 좋긴 좋은데 돈이 많이 든다. 즉 우리는 이 경제적인 문제야. 이 실내 구간의 적절한 사이즈에서 좀 타협을 봐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개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오차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오차. 자, 오차라는 건 바로 뭐냐면, 원래 우리가 이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평균 지점이 있겠지. 그런데 내가 표본을 구했더니 여기에 있어. 그러면 요 차이가 바로 뭐야? 원래 내가 구하고 싶었던 평균과 표본을 통해서 구해놓은 요 평균은 서로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차란 무엇이냐? 절대값 모평균 빼기 표본평균이에요. 자, 오차의 정의가 뭐라고? 시작! 절대값 모평균 빼기 표본평균. 한 번 더. 오차란 절대값 모평균 빼기 표본평균. 뭐야? 누가 뭐 양수 음수 가릴 것 없이 모평균과 표본평균 사이의 차이를 우리는 오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얘를요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 절대값 n-x바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절대값 n-x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우리요 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보자면 원래 실제 평균은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내가 표본의 평균을 구했더니 여기야. 그리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만큼 더하고 빼고 해서 이만큼이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고 있어요. 자, 이때 오차라는 개념은 바로 요 구간이지. 요만큼의 거리를 우리는 오차라고 부르지. 자, 그러면 이때 95%의 신뢰도로서 최대 오차 구하시오라는 얘기는 95%의 확률로 m은 어쨌든 요 구간 안에 들어있을 거야. 그러므로 최대 오차는 아무리 길어져도 얘를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95%의 확률로 벗어나면 안 되지? 그래서 요게 최대 오차가 돼. 근데 이 최대 오차라는 녀석은 봤더니 전체 실내 구간 길이의 딱 몇이야? 절반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오차라는 건 아무리 커도 최대 오차보다 작은데 최대 오차는 K의 루트 M분의 시그마라고 정리할 수 있다요. 요 K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어떤 숫자라고? 1.96, 2.58 요런 숫자가 들어가는 거야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 네. 그래서 우리요, 그 밑에 개념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요거 지우고 가자. 자, 지우고 그 밑에 두 줄 채워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5%의 신뢰도로서 오차 구하라면 절대값 n-x바를 구하는 거예요. 얘는 항상 몇 이하이다? 최대 오차 이하, 즉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이다야. 이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최대 오차는 몇이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 있는 한 줄은 여러분이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오차는 실내 구간 길이의 얼마? 절반. 자, 그러면 우리요 11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어느 고등학교 100명의 수학 성적은 평균이 75점이고 표준 편차가 15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렇구나. 이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의 수학 성적의 평균 M을 신뢰도 99%로 추정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신뢰 구간의 길이 99%, 99% 이와 같은 식 나와 있네요. 뭐라고 식 세운다? 시작!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몇 명? 100명 분의 표준 편차 몇 나오고 있습니까? 15.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7.74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 100명의 수학 성적의 평균과 전체 학생들의 수학 성적의 최대 오차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표본으로 잡아낸 학생 100명의 수학 성적의 평균과 전체 학생들의 수학 성적의 최대 오차를 구하래요. 이거 뭐야? M과 X가 사이에 오차인데 그 오차 중에서 최대 오차 구하는 거지. 최대 오차는 신뢰 구간 길이의 얼마? 절반이라고 했어요. 즉 어떻게 계산한다? 2.58 곱하기 루트 100분의 15. 얘가 최대 오차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나온다? 3.87. 이와 같은 답이 나온다라고. 신뢰 구간의 길이와 최대 오차 이런 표현 나오면 이렇게 그냥 얘도 뭐야? 그냥 공식이야. 그냥 공식대로 넣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에서 전체 수험생의 논술고사의 점수는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와우, 표준 편차 10이구나. 표시해 두셔야겠죠? 자, 신뢰도 95% 나왔어요. 오, 신뢰도 95%는 0.475 곱하기 2하면 0.95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나는 신뢰 상수로서 1.96 사용할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자, 목평균 M을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8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표본은 최소한 몇 명 이상이어야 하는가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 핵심 표현은 예입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2.8 이하야 라는 우리 부등식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신뢰 구간 길이식 세우겠습니다. 뭐예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우리 이거 몇 명인지 모르지, 표본. 그걸 구하는 문제. n분의 시그마 자리에 못 넣으니까 10. 얘가 몇 이하다? 2.8 이하다 라는 요 부등식을 풀어서 n의
예,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루트n하고 2.8하고 자리 바꿔놓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2 곱하기 1.96 곱하기 10 그리고 2.8 이쪽으로 내려보내면서 루트n 이쪽으로 올려 보낼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좀 계산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1.4 나오지. 다시 이 녀석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5 나오고 얘 0.7 나오죠. 예. 그리고 요 0.7 이 녀석으로 나눌 수 있나? 예. 두 개. 196, 70으로 나누면 7일은 7, 7이 14, 140에다가 56, 560, 7, 8에 56, 2.8 나오나요? 예. 그래서 2.8 곱하기 5 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14. 이렇게 나오지. 자, 나는 n값 구하고 싶어. 양변의 제곱을 취해줍니다. 자, 14의 제곱은 몇입니까? 196 되겠죠. 그러므로 n의 최소값 구하면 n은 몇이다? 196명. 예. 표본은 최소한 196명 있어야 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야, 정신 좀 차리자. 79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하여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봐요. 신뢰도 95%로 추정하는데 이때 신뢰 상수로 K자리에 1.96, 뭐 2.58 이런 애들이 아닌 누굴 쓸 거래? 2를 쓸 거래. 이런 문제에선 2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이게 바로 뭔데? 오차. 맞아? 오차가 모 표준 편차의 6분의 1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 이때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모평균과요 표본평균의 차, 일명 오차라는 녀석이요. 예. 얘가 뭐가 되고 있대요? 모 표준 편차의 6분의 1이 되고 있대요. 그래, 6분의 1에다가 모 표준 편차를 적어줄 건데 문제에서 모 표준 편차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곱하기 그냥 시그마. 이게 6하고 시그마야? 이거랑 얘 비슷해 보이지만 막 약분, 6과 시그마 약분 이런 거 하시면 이제 곤란해요. 얘는 시그마예요. 그냥 이렇게 6분의 1 모 표준 편차 이하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오차는 아무리 커도 최대 오차라는 게 존재하지. 자, 최대 오차 한번 적어볼까? 얘의 최대값인 최대 오차는 2 곱하기 루트 n이죠. n분의 시그마예요. 얘가 6분의 1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상태야. 되겠습니까? 네. 즉, 얘를 통칭해서 표현하면 요거예요. 오차라는 것은 항상 최대 오차보다 작은데 이 최대 오차마저도 뭐보다 작아야 된다? 6분의 1 시그마 이하여야 된다라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식 봤더니 양변에 시그마 시그마 나눠주면 되겠네요. 6 올라갑니다. 2 곱하기 6은 루트 n 올라갑니다. 루트 n. 그러므로 얘는 12는 루트 n 이상. 제곱합니다. 144는 n은 144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n의 최소값 구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144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정리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우리 실내 구간, 우리 지금까지 계속 실내 구간 배웠지. 맞아? X바를 중심으로 요만큼, 요 구간이 실내 구간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모평균 M의 실내 구간은, M은요, 항상 뭐 나오겠습니까? X바 마이너스. 자, 1.96을 쓸지 2.58을 쓸지 모르니까 그냥 통칭해서 K 쓸 거예요. K의 루트 M분의 시그마 이상. X바 플러스 K의 루트 M분의 시그마 이하이다라는 요 구간에서요. 표본의 크기를 일정하게 했어. 자, N을 일정하게 고정시켰어요. 이때 신뢰도가 높아졌어. 즉 신뢰도가 95%에서 99%로 높아질 때 바뀌는 숫자는 누구야? 요 K예요. 신뢰 상수예요. 맞지? 신뢰도에 따라서 얘가 바뀌어. 그런데 신뢰도가 높아지면 K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맞지? 99%가 2.58 더 큰 수였죠? 얘 K가 커져요.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결론적으로 길어질까? 짧아질까? 길어진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낮아지면, 즉 99에서 95로 낮아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세 번째, 요번에는 신뢰도가 일정해요. 야, 95%야 95%야. 이때 표본의 크기가 커졌어요. 자,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요. 반대로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암기하라고 얘를 또 써줘요. M은 X바 마이너스 K의 루트 M분의 시그마 이상, X바 플러스 K의 루트 M분의 시그마 이하에서 신뢰도가 높아지면 K의 값이 커지고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N의 값이 커질수록 분모가 커지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은 틀려도 돼. 2, 3, 4 정답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정답 되겠다. 같이 보도록 하자.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임의 추출하여 요평균 M을 추정하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신뢰도를 낮추면서 신뢰도를 낮췄어. 그러면 길이가 길어져, 짧아져? 신뢰도를 낮췄어요. 길이가 짧아져요. 그러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했어.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얘는 길어져, 짧아져? 길어지지. 와우. 하나는 짧아지고 하나는 길어져. 이 상태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라고 확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몰라. 뭐 이 신뢰도가 확
낮춰주면 더 줄어들 수 있는 거 모르겠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고정했어요. n을 고정했고 거기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짧게 했어. 실내 구간의 길이를 짧아지려면 신뢰도가 낮아진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n이 일정하게 고정이 됐을 때 k의 값이 작아지면 돼. k의 값이 작아진다는 건 신뢰도가 낮아진다라는 얘기니까 2번은 맞습니다. 자, 3번 실내 구간의 길이는 모평균 m의 값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 한번 써볼까? 시작!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여기에는요 모평균 m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거 맞네. 3번. 자, 4번. 표본 평균 xy의 분사는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이라고 했지. 우리요 x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 x바의 분산은 이라니까 요런 식이 되겠네요. 자, vx바 구하는 공식이 뭔데?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n, 표본의 크기가 분모에가 있지. 우리는 이 분산이 표본의 크기 n에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겠네요. 그러므로 4번은 맞다 되겠습니다. 자, 5번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4배가 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배가 된다.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요 신뢰도가 k로 일정해. 그런데 내가 원래 표본을요 n분의 시그마 요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몸짓을 했대요. 표본의 길이를 4배로 늘렸답니다. 맞아요. 그러면 요 식은 2 곱하기 k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시그마에다가 곱하기 4가 밖으로 나오면서 2분의 1이 된 거네. 원래 있던 실내 구간의 길이에 몇 배가 된 거야? 2분의 1배가 된 건데 2배가 된다라고 나와 있으므로 5번은 틀렸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요. 모평균, 표본 평균 넘어서서요. 모비율, 표본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주분이 배워야 되는 수학에서는 요 모비율, 표본 비율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근데 평균하고 개념이 거의 유사하게 가니까 그냥 다시 한번 들으면서 개념을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교육과정에선 중3부터 빠져 있습니다. 자, 모비율 보도록 하자. 모집단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비율을 고려할 때 그 비율을 사건에 대한 모비율이라 하고 기호로는요 P와 같이 나타낸다예요. 자, 그러면 표본 비율은 뭐냐? 모집단에서 임의 추출한 표본에서 비율을 그 사건에 대한 뭐라고 나타낸다? 표본 비율이라고 나타내고요. 기호로는요. P자 쓰시고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P자에다가 슉 이렇게 붙여줘요. 우리는 얘를 햇, 모자 P햇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P햇, 표본 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내가 몇 개의 표본을 뽑았어. 이미 추출했어. N개.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나오겠죠. 즉 N분의 X를 우리는 P햇, 표본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명의 학생 중 스마트폰을 가진 학생이 65명이야. 그러면 모비율은 뭐가 돼요? 100명 중에서 65명이 스마트폰을 가졌다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네. 그러므로 모비율은 0.65야.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00명의 학생 중에서 내가 임의로 몇 명 추출했대요? 50명 추출했대요. 그럼 얘는 이제 표본 비율 되는 거네? 근데 50명 중에서 30명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더래. 보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0.6이라는 표본 비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이 되겠다. 자, 구조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표본 비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비율의 평균을 우린 수학에서 어떻게 나타내냐? 표본 비율은 P햇입니다 라고 했지. P햇의 평균. 분산 뭐예요? P햇의 분산. P햇의 표준 편차 라고 요런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때 표본 비율 P햇은 n분의 x에서 확률 변수 x는 사실 확률이 p인 몇 번의 n번의 독립 시행을 한다는 얘기야. 맞니? n번 중에서 x번이 나왔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확률이 p인 녀석을 n번 독립 시행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독립시행의 집합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항분포라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얘는 결국 이항분포 B는 n번 그리고 확률면 P 이렇게 B의 NP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타. 패스입니다. 오타예요. 패스이므로 이항분포 B의 n, P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항분포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이항분포에서 평균 구하는 공식 어떻게 만듭니까? NP. 분산 구하는 공식 NPQ 이렇게 만듭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얘를 정리할 건데 P햇은 선생님이 말하기엔 n분의 x와 같은 개념입니다. 라고 했지. 자, 그러면 얘는 결국 n분의 1에 2x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 x가 뭐예요? np잖아. 맞니? 그래서 얘 약분하면 뭐만 남아요? p만 남아요. 와우. 표본 비율의 평균은 그냥 모 비율과 같구나 라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요 표본 비율의 분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햇은 n분의 x예요. 그러므로 이 녀석은 분산 공식에 의해서 n의 제곱분의 2의 v의 x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나? 네. 그런데 vx의 제곱이 뭔데? n, p, q였지. v의 x가 뭔데? m, p, q였어요. 자, 결국 요 녀석 약분하면 뭐 나옵니까? n분의 pq 요런 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에서 q의 의미는 뭐였다? 1-p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결론 내도록 하겠다. 그래, 2의 ps는 뭐와 같다? b와 같다. 자, 그리고 v의 ps는 뭐와 같다? n분의 pq와 같다라고 좀씩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될까? 네. 예, 넘어가도 돼요? 네. 넘어가서 이제 결론 내고 식 정리하고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모 안 채워보도록 하자. P햇의 평균은 뭐랑 같다? P. 자, P햇의 분산은 뭐와 같다? n분의 PQ와 같다. 자, P햇의 표준 편차는 뭐와 같다? 루트 n분의 PQ와 같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비율 P햇은 근사적으로요 정규 분포 n은 자, 정규 분포에는 여기에 뭐가 왔었습니까? 정규 분포에는 원래 n과 분산이 왔던 기억나지?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을 딱 보면서 오, 여기 n 뭐가 와? p. 그리고 분산 뭐가 오고 있다? n분의 pq가 온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개념은 되게 중요해요. 왜? 우리는 모비율의 확률을 구하게 될 텐데 모든 확률은 전부 다 정규 분포에서 누구로 넘어갑니까? 표준 정규 분포 Z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요. 모비율에서도 마찬가지로 Z라는 확률 변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Z는 원래 뭐예요? X바 마이너스 M을 시그마로 나눈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X 바이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다? P햇이야. 표본 비율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평균 M을 빼줘야 되는데 M에 해당되는 게 바로 무슨 개념이야? B예요. 그리고 분모 자리에 표준 편차 와야 되지? 표준 편차가 바로 얘 루트 N분의 PQ예요. 루트 N분의 PQ라는 요 개념을 이용해서 확률 예쁘게 구하시면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우리요 빠르게 요거요 2번만 읽어보고요.